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1:1 채팅이나 영상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POP 11회차로 돌아온 강사 임정선입니다. 오늘은요, 전 시간에 예고했듯이 11회, 12회까지 쭉 이어서 활용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져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 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셨더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연습지 펴시고 오늘은 요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오늘 글씨에 음영을 조금 넣는 법을 더 상세히 가르쳐 드리고 글씨에 포인트라든지 그림을 조금 넣어서 좀 살릴 수 있는, 실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살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습지를 펴시고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우셔서 나중에 실생활에도 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글씨를 먼저 써야겠죠. 자, 아까 타이틀이 예쁜 손글씨였으니까 타이틀을 2개, 3개 맞춰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응. 선생님, 저 이쪽에 에어컨. 자, 이응에 맞춰서 글씨를 2개를 썹니다. 둘. 최대한 폭은 넓어지지 않게 글씨를 얹을 거예요. 오늘은 글씨를 좀 포개고 입체감이랑 음영을 주는 느낌을 배울 거기 때문에 글씨를 최대한 포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글씨 예시에 하트가 하나 있었죠. 하트까지 공백을 둘 거예요. 요렇게 이 안에만 색칠을 할 거니까 이렇게 공백을 두고, 다음 쌍비읍 우리 자음 시간에 배웠죠. 자, 요렇게. 다음 중간에 십자가. 다음 바로 밑으로 모음 넣어줄 거예요. 바로 밑으로 이어서 요렇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글자에 모음을 포갠다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바로 밑으로 여기 의 위로 니을 얹는다는 느낌으로 여기 의에서 바로 이을 거예요. 요렇게 좀 나중에 색깔이 구분이 안 되신다 싶으시면 조금 진하게 포인트를 주시면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쁨까지. 일단 바로 아래에 손자를 쓰고 이렇게 최대한 간격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바로 밑으로 니은. 나 바로 옆으로 기역을 요 사이에 이응하고 시읒 사이에 요 앞에 포개될 거예요. 요렇게 그다음에 바로 위로 요렇게 이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은 리을을 좀 둥글게 쓸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꾸 매직을 돌리는 습관 항상 강조 드렸죠. 자, 조금 각이 지면 다듬으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요렇게. 제가 매직의 장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강조해서 동글게 잡고 바로 옆으로 C 하나를 짧게 그리고 바로 옆으로 요렇게 얹고 요렇게 쭉 내줄 거예요. 자, 글씨는 완성이 됐죠. 또 이렇게 예쁜 손글씨라는 글씨를 썼어요. 자, 이제 라인을 잡아야겠죠. 전체적으로 색칠을 하시기 전에 라인을 잡아주면 그 안쪽 바깥쪽으로 색깔이 번지지 않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본 작업할 때는 라인을 한번 잡아주시고 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부분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요렇게. 조금 색이 공허한 부분은 나중에 채우면 돼요. 요렇게. 자, 요렇게 글자 맞춰서 라인을 좀 선명하게 잡고, 자, 요렇게. 여기는 두 스냅이에요. 하나, 둘. 요렇게 갈매기 모양. 그 다음에 짝대기 이어주시고, 다시 하나. 내려와서 글자에 테두리를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글자를 푹 깬다는 느낌, 얹은다는 느낌으로 간다 그랬죠. 비읍을 라인까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졌죠. 의 위에 쌍비읍이 얹어진 거예요. 여기 안에도 테두리를 하나 따라 그려줍니다. 이 작업을 왜 하는지 뒤에 가시면, 아, 이거 해서 조금 색칠이 덜 번지는구나 하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색이 좀 옅은 부분은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이렇게. 자, 계속 쭉 이어줄게요. 요렇게 얹는다는 느낌이니까 여기도 요렇게 이어서 갈 거예요. 요렇게. 글씨가 의 위에 쌍비읍이 얹어졌죠. 요렇게 입체감 주는 거 계속 할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벌써 멀리서 봤을 때 뿔자가 예자 글씨보다 훨씬 올라오는 느낌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어서 요렇게, 여기도 이어서 요렇게 이어줍니다. 자, 요렇게 중간 사이의 라인도 한번 그려주세요. 요렇게. 이따 여백은 다 칠할 거라서 조금 삐껴나가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 같은 경우는 끊었다가 천천히 한 번에 이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이으면 어긋나요. 어차피 이 위로 색을 입힐 거기 때문에 조금 빗겨나가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자, 글씨가 위로 올라오죠. 요렇게. 요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이응 위에 예자가 또 올라왔죠. 자, 마찬가지로 아래도 여기 위까지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시읒이 이응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테두리 밖으로 조금 어긋나도 바깥으로 어긋나는 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렇게 아래도 잡아줍니다. 자, 종이를 한 방향으로만 두지 마시고 쓰기 편한 쪽으로 자꾸 돌려가면서 쓰시면 더 편해요. 잉크도 묻어날 뿐더러 종이를 자꾸 돌리시면 매직 돌리기도 편해요. 자, 이렇게 얹고 여기도 글씨를 얹을 거기 때문에 여기 마감을 이렇게 동글게 할게요. 자, 그러면 소, 시읒하고 오의 요 발음, 받침만 올라오는 느낌이 조금 나죠. 마찬가지로 반대도 이렇게 둥근 선으로 올려줍니다. 자, 다시 이제 글자. 자, 이렇게 라인을 잡고 기역을 잡고, 자, 또 빈 여백이 있으면 살짝 잡아주시고, 자, 글씨 기역도 살짝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올려서 잡아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평행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그러면 의자 위로 기역이 또 올라오죠. 자, 마찬가지로 리을도 얹을 거예요. 리을도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구부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음 바로 옆으로 라인을 천천히, 절대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기도 위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이렇게 얹었어요. 자, 다 하신 다음에 시읒의 앞부분 두 개 중에 맨 왼쪽에 있는 거를 동그랗게 하나 잡아줘요. 그럼 올라가죠. 자, 글씨에 윤곽을 하나 줌으로써 글씨가 자음이나 모음 위로 올라오는 느낌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자, 글씨가 위로 올라왔죠? 여기까지 오셨죠? 천천히. 자, 이제 얇은 획을 잡았으니까 이제 굵게 테두리를 잡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된 사각립을 쓰는데요. 이건 라인 플러스 계열인데요. 이것도 제가 하는 캘리 할 때 사용하는 펜이기도 한데 흔히 문방구에도 많이 팔아요. 요렇게 된 라인으로 요렇게 사각림이 된 매직 얇은 게 있어요. 요 정도 립으로 하시면 펜촉 잡기도 수월해요. 꼭 이걸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요렇게 너무 굵은 립을 잡을 때 둥그런 펜보다는 이렇게 사각립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라인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2행부터 요렇게 한 번에 한 립에 한 색깔 한 톤으로 한 획으로 긋기가 편해요. 자, 요렇게 내려오고, 자, 여기 빈 공간도 요렇게. 자, 이게 사각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르곡진 거 잡기가 편해요. 그리고 한 획에 굵기가 일정하게 내려오기가 편하고 시간도 그만큼 단축이 되겠죠. 자, 여기 아랫부분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이어가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쭉. 요렇게, 요렇게. 자, 마찬가지로 사각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같은 게 그리기 편하고 모양 잡기도 훨씬 수월해요. 자, 여기는 둥글게, 자, 요렇게 둥글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둥글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잡고, 자, 아래 직선 따라 쭉. 꼭 끝난 선에서 이어주셔야지 매듭이 깔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사이에 요만큼 정도의 간격을 남기시고, 여기서 이 립을 요렇게 세로로 세워서 얇은 구간은 요렇게 채워주면서 내려올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다시 눕혀서 둥글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직선 구간은 일직선으로 한 방향으로 힘을 적당히 줘서 요렇게. 아래도 이렇게. 아까 윤곽을 줬기 때문에 색이 안으로 많이 머금지 않을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이 으하고 니은하고 여기 끝나는 지점에 공간이 조금 생길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요. 자, 벌써 분자의 아래가 찼죠. 자, 여기서 지금 윤곽을 자꾸 따라갈 거니까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어서 쭉 내려옵니다. 원래는 제 본판에는 글씨를 여기 속을 채우지 않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거에 계속 덧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안에를 다 채울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아래 하단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계속 이어줄 거예요. 아까 윤곽선 따라서 아래로 방향을 자꾸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 이 굴곡진 부분을 잡기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해서 여기서 얇게 S로 따라옵니다. 아까 색이 번져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이렇게 덧칠로 굵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색이 삐져나감도 가능하고 마감이 더 가능해요. 이렇게 한 획에 빗나지 않게 최대한 굵기는 일정하게 잡아줄 거예요. 자, 요렇게 마감을 잡아줘요. 그래서 하단에도 이렇게 차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이어줄 거예요. 요렇게. 자, 여기 하단도 요렇게. 요렇게. 글씨가 너무 어긋나지 않게 공백을 최대한 채워줍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게 윗선을 먼저 그어줘야지 이해가 편해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칠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씨를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이어줘요. 벌써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지죠. 그으시다가 이렇게 하얀 부분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매듭 잡아주시면 돼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계속 이어갈게요. 이렇게 하단은 잡아줬어요. 바로 위로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좁아지는 구간은 다시 펜을 세워서 자, 일직선은 하늘게 이렇게 다음 아까 이응 있다 맞는 구간 여기서 다시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자, 벌써 글씨가 이렇게 하늘게 됐죠? 자, 나머지 부분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여기를 칠하면 돼요. 자, 다시 여기 아래에서 다시 이렇게 글자의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여백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글자가 조금 명확해질 수 있게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손자가 벌써 채워졌죠. 그다음에 여기도 벌써 글자 앞까지 채워졌죠.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좁은 구간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좁은 구간 먼저 하지 마시고 넓어진 구간 먼저 이렇게 틈새를 메워줘요. 자, 사각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 메우기가 일정하게 메우기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립을 세워서 얇고 좁은 구간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넓어지면 펜을 돌려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여기 얇아진 구간은 다시 이렇게 세워서 뾰족한 구간으로 이렇게 라인만 살살 잡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어서 잡아줍니다. 자,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 아래도 다시 립을 부드럽게 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칠해질 부분 앞쪽을 먼저 칠하시고 여백을 채우시면 훨씬 편해요. 넓어진 구간은 좀 넓은 립으로 한 번에 이렇게 칠하셔도 돼요. 이러면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죠. 자, 요 넓은 좁은 부분도 다 채워볼게요. 라인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칠하기가 좀 간편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가로 세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 셋, 이렇게 라인을 잡아줘요. 벌써 V자까지 다 됐죠? 자, 이제 얘는 하트 주위로만 잡아주고 이렇게 하트가 망가지지 않게 하트 주위로만 잡아주신 다음에 굵은 걸로 잽싸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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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립에도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뾰족한 부분으로 얇은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라인업을 해놓으시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덜하고 겉에 벌써 잉크가 묻어있기 때문에 번짐이 덜해요. 일종의 예방조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자, 벌써 조그만 구간 하나 남았죠? 자, 이렇게 너무 얇아진 구간은 이렇게 라인펜으로 조금씩 다듬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벌써 이렇게 글자 라인이 잡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칠은 됐고 라인까지 색을 다 업했어요. 자, 이제 좀 흐트러진 부분만 조금씩 잡아줄 거예요. 조금 얼룩진 부분이라든지 울퉁울퉁한 부분은 이렇게 얇은 펜으로 잡아줍니다. 모양이 조금 단정해질 수 있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조금씩만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깔이 좀 빠져 보이는 부분도 조금씩만 잡아줄게요. 깔끔해질 수 있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제 하트 옆으로 여기 큰 하트를 하나 그릴 건데요. 자, 큰 하트를 하나 그릴 거예요. 여기 옆으로, 바로 옆으로 이렇게 하트를 이런 식으로 크게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채워주세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잡아줍니다. 자, 벌써 요렇게만 해도 되게 예쁘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잉크가 좀 마를 동안에 이 위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표정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눈썹, 눈, 그 다음에 이렇게 3자 뒤집은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나비 넥타이를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어깨를 안쪽으로 이렇게 턱시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밑에 단추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포켓도 하나 그려주고, 팔접이는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해도 너무 앙증맞죠?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넣어주고 그냥 글씨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이 하나 들어가면 되게 앙증맞게 변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말랐다 싶으니까 이걸로 한번 칠해볼 거예요. 여기 하트는 저는 빨간색으로 할 건데, 굳이 빨간색으로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색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겉에는 검은색으로 이미 라인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색깔이 바깥으로 나와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 하트 두 개가 딱 앙증맞게 잡혔죠. 자, 이제 제가 계속 써오던 이 젤펜으로, 젤롤 8번. 요게 제일 잘 먹혀요. 같은 젤리 롤이라도 요게 제일 유명하고, 사쿠라 라인이라 그래서 요런 기존의 메인 라인업 펜들은 다 사쿠라 거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잉크랑 잘 도료돼서 색이 잘 번지지 않아요. 자, 라인을 잡아볼 거예요. 자, 이응부터 요렇게 이응 라인 따라서 하나 그려주고, 색이 잘 머금을 수 있도록 너무 세게 말고 살살 하나 그려주고, 요렇게 점 하나, 느낌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굴곡을 줄 건데 요렇게 줄 거예요. 요렇게 주고, 여기는 요렇게 굴곡 모양대로 그려서 요렇게 라인을 하나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라인을 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있는 라인은 요렇게 여기 모양에 따라서 요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비읍도 요렇게 한 방향으로, 방향이 같아야 광이 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방향이 틀려지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 요렇게 꺾이는 모양대로 그어줍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아래도 여기는 요렇게 들어와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방향으로 선 나가지 않게, 윤곽선 밖으로는 나가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라인을 계속 줄 거예요. 아래는 하나는 이 방향, 하나는 요 방향. 마주보게 그릴 시에는 항상 마주보게 반대로 교차되도록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도 이렇게 라인업을 해줘요. 약간 초승달 모양 같기도 하죠. 이렇게 라인업을 바꿔줍니다. 아래도. 글자를 위에 겹쳐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글자에 최대한 윤곽을 살릴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요 모양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초승달 모양으로 하셔도 되는데, 윤곽선에 최대한 근접하게, 너무 동떨어지면 윤곽 효과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모양에 맞게, 여기 안에 글씨가 바깥에 나가지 않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곽을 이렇게 줍니다. 여기도 라인도 이렇게 모양 따라서 이렇게 오이 모양으로 하나 그리고 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모양 따라서 초승달 이렇게 마찬가지로 반대 아래로 흘러가는 모양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매끄러운 느낌이 나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글씨 맵시를 살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반대로 자 옆에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윤곽 따라서 여기도 라인이 좀 도드라질 수 있게 이렇게 얹어진 부분은 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글씨가 얹어졌다는 느낌이 더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필이 들어가야 돼요. 글씨가 포개지는 구간은 더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살겠죠. 이렇게 포개지는 구간 자 요렇게만 했는데도 지금 글씨 맵시가 엄청 살죠.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 글씨보다 이게 훨씬 도드라지고 잘 보이고 있어요. 포개지는 구간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글씨가 이렇게 햇빛에 비쳤을 때 맨들맨들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만 이렇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조금 라인업을 겹쳐지는 구간은 다 넣어주실 거예요. 요렇게 여기도 마주보는 구간에 하나 더 여기도 반대로 항상 한 매듭에 들어가는 건 마주보게 해주셔야지 맨들맨들한 느낌이 더 강조가 돼요. 여기 아래도 살짝 여기 아래도 살짝 자 요렇게 살짝만 하나 더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테두리는 벌써 다 됐어요. 자, 여기 안에 아까 색칠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죠? 자, 이거보다도 이제 겉에 테두리만 하나 하면 되는데, 겉에는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제일 가깝게,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글씨가 조금 더 흔들리는 느낌이 나고 움직이는 생동감이 조금씩 있어요. 자, 요렇게 훨씬 더 나오죠. 자, 아래도 살짝살짝 너무 멀지 않게 멀어지면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만 살짝살짝 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중간중간에 그 선을 끊어서 이어주는 부분에 이렇게 점을 조금씩 찍어주면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이어주고 너무 한 스냅에 가지 않게 이렇게 아까 그어준 획대로만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줄 거예요. 포인트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씨가 하나로 이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떨어서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가 완성이 됐어요. 전에 한 거보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흰색으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글자가 조금 이렇게 빛에 반사되는 느낌을 더 줄 수 있고 강조하는 포인트가 더 살죠. 이렇게 한 스냅에 어렵지 않게
30분 만에 글씨를 예쁘게 완성할 수 있었어요. 요거 조금 상세히 보시고 앞전에 것도 돌려보시면서 글자를 먼저 자리 배치를 잘해야 이렇게 색칠하는 구간도 덜하고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하나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법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활용하는 법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메뉴판 만드는 걸로 응용하는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